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홍균님은 현재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윤답장이라는 닉네임을 통해서 병원에 직접 모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원래 꿈은 글 쓰는 정신과 의사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주요 관심 분야는 자존감과 중독이라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되게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책을 다 소개하기에는 밤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할까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들 심리학 책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심리학 책들을 접하셨던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심리학 책을 읽었지만 명쾌하거나 시원하지 않는 답들을 얻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읽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였어요. 알았어. 내 현 상태를 알았고, 이래서 이랬구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넥스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없었거든요, 실은. 근데 이 책은 확실히, 지금 이제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에 드는 책이었어요. 이분도 그렇게 이 책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심리학 책만 읽은 사람은 몸짱 트레이닝 교본만 읽는 것과 같다. 트레이닝 교본은 몸이 망가진 이유를 알려주고 근육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이론은 지식에 불과하다. 몸짱이 되려면 직접 땀을 흘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존감도 그렇다. 심리학 책만 읽어서는 스스로 헬스책 엄청 읽었는데 살이 안 빠져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심리학 책을 한동안 빠져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론은 굉장히 빠삭한데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접목을 하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을 읽다 보면은 하우투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오늘에 해야 할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5라는 책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서도 보면은 그 책을 못 접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선 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5년 후의 나의 모습도 상상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나의 자존감 회복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박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그 자존감 중에서도 한 7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저 이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 다섯 번째로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여섯 번째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 7번째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전 에피소드예요. 저의 에피소드예요. 제가 좋아하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자존감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요즘 들어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알지만 예전에는 자존감?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선배님 자존감이 뭐예요? 라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존감이 없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내 친한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 자존심 없어요. 나 성공할 때까지 자존심 없어. 자존심 개나 줘버려. 이랬거든요. 갑자기 이 책을 읽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없었었구나. 어렸을 때. 근데 자존심도 없었었구나.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그 심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자존감의 수치가 장난 아니었었어요. 엄청 높았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쌤이 말하기를. 그럴 정도로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자존감은 키워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7개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나머지 그 파트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가볍게. 근데 누군가는 사랑이 가볍게 느껴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마침 작가님은 이렇게 한 장으로 결론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만약 자존감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사랑을 힘겨워할 것이다. 원치 않는 의심이 생길 것이고 행복한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길 것이고 상대의 무심함에 자주 화가 나고 내가 더 사랑한다는 생각에 외로울 수도 있다.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 심하게 자책을 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지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존감이 꽉 차오를 때까지 사랑하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랑의 환상을 품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존감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그만큼 치유해주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관계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예 헤어지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고 의심스럽지만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당장 이별을 결심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자존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체력이 바닥나서 지쳤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괴로울 것일 수도 있다. 힘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섣부른 결론 내리지 말길 바란다. 또 사랑은 원래 나랑 안 맞는다거나 사랑은 괴로운 거라고 쉽게 단정짓거나 일반화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 자존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사랑이 힘들었구나. 정도만 깨달으면 된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다 라고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자존감이 없으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것의 발달은 아마 SNS인 것 같아요. 남의 삶을 이렇게 야금야금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존감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경계가 사라졌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것은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지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비교가 되고 우울해진다. 부러움은 잠시고 그만큼 내 삶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인다. 그 SNS를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지 않아요?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빼고 다 좋은 데 가고 나 빼고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 어쩜 그런 남자를 만나? 그런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어? 막 이럴 정도로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SNS를 적극적으로 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 때도 사진도 많이 안 찍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사진을 많이 안 찍은 거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난 한 줄 평? 한 줄 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은 지금은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시기다. 네, 이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일이 마음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 병원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책장에서 이 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읽었던 거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번의 이야기인데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늘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요즘인데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건 어쩌면 나를 많이 찾아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이 좋다면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저도 살아봤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보여지는 삶과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삶, 시선, 그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산다라는 건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건강한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건강한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시선으로 건강한 생각을 갖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집중해서 태워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늘 책 속에 같지만 주절주절하죠.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